와, 정말 대박 종목이었어요. 제이준 코스메틱, 한국 PIM, 그리고 하나 엔진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SN시스, 퀄리타스 반도체, 호텔 신라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허반석 파트너, 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 줄 아시죠? 한 1000% 수익 실현하는 거요? 일단 뭐 그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점상, 점 하나 찍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점상을 가버렸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오늘 들고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겠지만 사고 싶었던 분들은 정말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화장품 회사 중에 제이준 코스메틱보다 실적이 훨씬 잘 나오고 실체와 수출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놨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이 수급의 힘으로 상한가에 이어서 점상을 갔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방송에서는 조금 숨겨놨던 종목이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늘상 힌트를 드렸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소비 이벤트,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2025의 방한, 그리고 황금 연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 중국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운데 섹터 하나를 꼽자면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쉼없이 해왔고 포트에도 잘 담아놨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화장품 섹터의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상한가를 올라가게 된다면 대부분 내일이 또 연휴 전 마지막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점 하나에 제가 사각형을 그려놨고요.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마지막 연휴인데 저는 이 이상의 가격부터는 차익 실현을 당부드리고 싶은 가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른 좋은 화장품 종목들로도 옮겨가셔도 좋다. 왜냐하면 외국인 방한객, 관광객이요. 7월도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 사상 최대치를 8월에 경신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더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사용액이 37억 9천만 달러, 직전 분기 대비 38% 증가했고요. 네. 지금 명동이나 우리나라 등지, 인천 쪽들 다 보면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모두 다 난리가 났다. 관광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증가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비즈, 청담글로벌, 잉글우드랩, 달바글로벌, 여기다가 오늘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실리콘2까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금 얘기하신 곳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싹쓸이해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굴에 점 생기는 건 싫지만 차트에 점 하나 찍히는 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한국 PIM. 와, 역시나 오늘 의상처럼 피 색깔 딱 멋지게 오늘 나왔거든요. 그리고 왜 왕관을 빼셨어요? 계속하고 있어야지. 진짜 미식의 여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대장주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또 한라캐스트라는 종목 설명드리면서 좀 비슷한 스토리의 주인공이다라고도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정책 기대와 또 로봇 테마가 붙은 기세주다. 그리고 로봇과 2차 전지.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해보자면 간장 계란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기본의 조합만으로 정말 기대 이상의 맛을 낼 수 있는 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혁신은 늘 무게를 덜어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시장을 설명할 때 숫자를 빼고 시장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혁신 스토리의 제목을 저는 로봇은 가볍게, 배터리는 단단하게 이렇게 지어봤어요. 오늘 한국 PIM이 상한가로 대장주가 된 이유는요. 단순하게 로봇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2차 전지와 로봇을 동시에 품은 기세주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관심 있는 스토리는 항상 혁신 스토리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메인으로 차량이라든지 로봇, 산업의 경량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과 2차 전지 종목 한라캐스트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한국 PIM 차트를 보면 이미 종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위가 더 어디까지 열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과 스토리가 유효하다면 다음 종목 어떤 거 봐야 될지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또 다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어수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수급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로봇과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지닌 종목만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제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종목은 그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한국 PIM 추가적인 범위보다는 이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은 한라캐스트가 다시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장주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PIM 맛있게 드셨다면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라캐스트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간장 계란밥 이야기를 해줬더니 채팅방에서도 간장 계란밥이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끝나고 나서 맛있는 간장에다가 밥을 좀 비벼갖고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김승일 파트너는 간장 계란밥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만큼 하나 엔진도 좋아해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엔진 상반기에 강한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원방 중에 사실은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 증권사 25년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러한 강한 테마 종목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간다. 자, 오늘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네네. 지난주와 이번 주 3일 동안에 8일 동안 외국인들이 210만 주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하나엔진 이렇게 최근 2주간 동안에 외국인이 210만 주를 매수해서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7만 원 목표가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중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5만 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에 4분기 전망은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 그런 글이 올라오네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 오늘은 누구랑 통화를 하고 하나엔진을 들고 오신 건지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네. 통화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꼭 확인하시고 들고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꼬리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SN시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차별화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와는 반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N시스. 하나엔진과는 좀 반대로 또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신규 상장주는 저는 최소한 6개월 정도 보고 싶은데 조선 쪽으로의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 흐름 보시면요. 39,000원에서 39,500원 사이에서 바닥에 대한 지지가 신규 상장 초기 때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양봉을 그리게 된다면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진짜 주식 일부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양봉이 하나만 더 나와라 라고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 바로 돌격 앞으로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탄소 저감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 강화 속 에코솔루션 기술 수요가 증가합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와 수주 그리고 실적과 주가 상승이 가팔랐듯이 SN시스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 그리고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39,000원, 39,500원 사이에서는 바닥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 없이 하방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후 유통 주식 수가 37.9%입니다. 3개월 물량이 0.39%, 6개월이 9.62%, 12개월이 8.52%이기 때문에 남은 24개월, 30개월까지 앞으로 상장 주식수, 유통 가능 주식수는 43% 내외입니다. 결국엔 상장 주식수의 50%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기업이 SN시스다라는 부분을 또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SN시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N시스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주식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 지금 채팅창에서는 회원수 박 터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박 터져도 얼마든지 받아들이시는 거죠? 박 터져서 피 났잖아요 지금. 박 터져서 입술도 지금 빨갛게 지금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
퀄리타스 반도체. 근데 이게 꼬리주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흐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AI 서버용 반도체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좀 다른 스토리로 가지고 왔고요. 제가 네. 조금 전에 대장주 설명을 드리면서 뭐 자동차, 로봇, 배터리 이렇게 좀 퓨전 요리로 해서 새롭게 나오는 혁신적인 스토리들을 시장은 지금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의 기능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인 iOS를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인증은 자동차 전장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 문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 반도체와 또 차량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까지 지금 모든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는 작은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매력도 가지고 있고 저 매력도 가지고 있고 마치 좀 불닭 소스처럼 만능 소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AI 반도체였는데 최근 자동차 전장 시장까지 문을 두드리게 되면서 로봇, 배터리, 차량 전장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연결하는 혁신 서사의 세 번째 축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15,300원대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거래량이 짧게 터졌던 그 구간만 체크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구간 모두 종가가 15,300원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15,300원에서는 그 위로 도전하려는 도전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이 됐었죠. 자, 윗꼬리들 감정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17,000원대 윗꼬리들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가가 점차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동평균선이 이제는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에서 상승할 준비가 되었고 재료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이 꼬리 부분 맛있게 익혀 먹을 수 있겠죠. 자, 1차 목표가 16,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탄력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는 혁신적인 스토리의 새 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채팅창에서도 지금 퀄리타스 내 종목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종목 소개시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김승일 파트너의 꼬리주 호텔신라 중국 소비 관련해서 지금 집중을 또 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9월달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후반부에 좀 지금 힘이 좀 많이 빠져서 진짜 약간 꼬리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등의 의미로 좀 들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쉬워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는 아쉬워서 들고 왔고요. 어. 적자 불황에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 흐름은 좋지 않고 있고요. 저는 빠르면 한 11월, 12월 정도부터는 소비 회복과 함께 호텔신라가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텔신라의 월봉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 둔화, 여러 가지 악재가 맞물렸죠. 자, 4만 원대는 역사적 저점 레벨이지만 아직까지는 5만 5천 원을 뚫기가 상당히 멀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봉상 20일 22평선인 4만 7천 원 정도는 지지가 되겠지만 5만 5천 원 뚫기에는 당분간 박스권에서 제한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쉽지만 꼬리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실적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호텔신라 실적 도움 주기 위해서 한번 가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리모델링은 좀 한 것 같은데 아직은 다른 6성급 호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서 음식은 맛있지만 호텔, 방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실 때 나중에 저도 한번 데리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 실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분주하게 다니시는 김성일 파트너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대장주 꼬리주 확인을 해봤고 인사이트 Q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를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의 대답을 통해서 내일 시장 수급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셧다운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허반석 파트너, 네. 셧다운 관련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좀 미쳐질까요? 지금 셧다운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셧다운 과거들을 봤을 때는 일부 이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다가 결국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국의 이익에 훼손이 올 정도의 싸움은 잘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가다 결국엔 30일, 40일 사이에서는 합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셧다운이 지금쯤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내일이 우리 시장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우리가 쉬는 동안 한번 박 터지게 싸워라. 그리고 나서 깨질 건 깨지고 다시 붙일 건 붙이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쯤 화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변동성이 우리가 쉬는 가운데 막 나오다가 다시 변동성이 잦아들고 우리가 개장할 때쯤 됐을 때에는 다시 좋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개장하려고 그러면 미사일 쏘고 우리가 개장하려고 그러면 싸우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휴장에 돌입할 때 싸우고 우리가 개장할 때쯤 웃으면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너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터질 때 터지기 직전이 무서운 거지 터지고 나서는 괜찮으니까요. 이 변동성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잘 마무리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설명 잘 해주셨지만 우리 김승일 파트너 또 추가적으로 언급하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25년을 돌이켜보면 미국 정부 연방정부 셧다운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 허반서 파트너가 말씀하셨듯이 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1기 때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서 35일 같지만 이번에는 저희 연휴 지나고 한 7, 8일 정도 뒤에는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셧다운 이후에 해결되고 상승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요럴 때 미국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피곤하셔갖고 못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도 셧다운이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인사이트 큐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로 싸운 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HBM 검사 장비 관련해서 엇갈린 주가 흐름, 유닛 테스트, 뭘 자꾸 테스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DI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새 파트너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 DI, 단기로 유닛 테스트 창 DI. 자, 오늘은 조금 엇갈리는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먼저 유닛 테스트 단기로 보고 있다 하는 우리 박지은 파트너. 네. 어떻게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저는 오늘 이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한 모습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유닛 테스트는 또 가장 먼저 HBM4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선점 효과라는 감정 프리미엄을 얻은 종목이기도 하죠. 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탄력이 붙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별 큰 악재 없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을 위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DI는 이미 HBM3라든지 아니면은 DDR5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이제 대규모 공급한 경험을 쌓아온 모습, 즉 실적과 신뢰라는 이 중장기 자산을 쌓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팍 들어온 만큼 수급이 다시 붙게 된다면 16,500원대까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000원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계속 상승 이어갈 거고요. 이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보시면 이전에 계속해서 횡보하던 가격대들을 뚫고 종가가 꼬리를 살짝만 남겨주고 이전에 못 올라왔던 가격대까지 딱 맞춰줬어요. 이 차트의 고질적인 패턴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저항대를 딱 맞아떨어진 종가 부분에서 멈췄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면 지금 21,5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나 그 더 큰 폭으로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신뢰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인 탄력성을 보자면 유닛 테스트 쪽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유닛 테스트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DI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DI, 이게 예전에 싸이 아버지의 회사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이런 노래가 싸이 노래죠? 네. 네.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래서 네. 어찌 이렇게 좋은 회사를 갖고 계신지 뭐 부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난 부럽지가 않아. 뭐 어쨌든 간에 DI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데요. DI가 실적이 유닛 테스트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 4분기도 DI는
좋았고 100억 원대, 170억 원대 이렇게 나오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이제 막 된 거거든요. 근데 두 종목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유니테스트는 SK 하이닉스 HM4 퀄 테스트를 처음 통과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선두다라는 것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가장 큰 상승을 이어간 거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납품 경험 때문에 중장기적 안정성이 있는데 실적까지 겸비하고 있고 자회사의 수익도 연결로 잘 잡히고 있어서 매우 탄탄하다. 그러면 수익으로 봤을 때 시총을 비교해 본다면 유니테스트는 일부 고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DI는 키 맞추기를 한다면 이제부터 출발이다라는 게 나올 텐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20% 이상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 중 하나가 DI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매수와 대응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마이크를 타이밍 헌터 김승일 파트너님께 넘겨보겠습니다. 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노래로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김승일 파트너 노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허반석 대표님. 네, 라고 제가 지금 답을 하고요. 그거는 노래인가요, 뭔가요? 지금 싸이 노래를 우리 허반석 파트너 해주셨거든요. 지금 네, 김승일 맞습니다. 파트너 나 네. 완전히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약간 된 것 같은데 네. DI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가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비슷한 시각이고요. 차트는 이미 가격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니테스트는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배 올랐다. 자, 그러나 DI는 40%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퀄 테스트 통과 이슈로 해서 유니테스트와 DI가 명암이 엇갈렸지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DI는 현 가격에서 한 25% 내외 상승, 유니테스트는 아래로 잠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타이밍까지 좀 잘 잡아 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인사이트 큐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 상승, 쇼티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해야 된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소부장 관련해서 승진해서 이제는 소상무가 되었다.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탑픽 종목 어떤 종목들을 골라주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네오셈은 중장기로 봐야 한다. 한미반도체 단기로 보자. PSK 중장기로 보자. 창, 원익 IPS 단기로 보자. 대덕전자. 와, 오늘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중장기로 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장단기 종목들 좀 브리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어제도 제약바이오 섹터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스스로 열거를 한 다음에 너 내일 뭐 살 거야? 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저는 리가켄바이오 내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어버브 반도체와 네오셈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코세스 이 정도를 나열을 할 수 있는데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관련해서 국내 선두 팹리스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협력사로서 안정적인 수주,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것을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너 내일 뭐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어버브 반도체를 사고 싶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시그널 라인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된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14,8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오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메모리 반도체 버닝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메모리가 중요해지고 있고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DDR5, HBM, 버닝 테스트를 하고 있는 네오셈은 조정 시의 분할로 모아가시기에 굉장히 좋다. 둘 중에 너 내일 뭐 살래? 저는 어버브 반도체 가겠습니다. 자, 뭐 살래? 어제 리가켄바이오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어버브 반도체 오늘 나는 요거 한번 정해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승일 파트너 대덕증자는 일단 수익 실현 하긴 했지만 자, 관련해서 두 종목 짚어주셨는데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단기적으로는 원익 IPS. 자, 올해만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900%가 증가하는 원익 IPS. 저는 단기적으로 55,000원 정도. 차트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봉입니다. 자, 일봉이죠. 월봉에서 보시면 55,000원이 10월 중에 돌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익절을 했지만 3분기에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가 나오겠죠. 37,500원까지는 10월 중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37,500원 정도 확실하게 또 목표가도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고 보는 박지훈 파트너는 한미반도체, PSK 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팩트 좀 잡아주시죠. 네, 두 종목 다 너무 좋고 또 제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들이 다 우리 허 대표님이랑 승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어버브랑 퀄리타스 저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또 한미반도체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또 빠른 수급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자, 차트 보시게 되시면 93,500원대 이거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 돌아오는 가격, 이전에도 빠지지 않고 지지받던 가격, 그리고 거래량이 항상 터졌지만 주가 흐름이 미미하던 가격대가 93,500원대 첫사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 같은 경우는 AI, HBM 그리고 DDR 테마 동시에 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상승 탄력이 오게 된다면 11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단기로 꼽아보았고요. 그 다음은 종목으로는 PSK예요. PSK. 자, 요 종목도 보시게 되시면은 PSK는 지금 다른 차트가 틀어졌거든요. 네. 자,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이 흐름이 그러게요. 전혀 다른 차트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폭발적인 흐름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종목은 좀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결국에는 반복이 될수록 결국에는 기술 축적이라든지 신뢰, 납품 경험이 쌓이게 되어야지 승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 모멘텀은 좀 불꽃처럼 타오를 수가 있지만 진짜 성장은 시간과 신뢰 위에서 쌓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신뢰가 지금 다져지고 있는 PSK는 39,000원대를 넘어서 더 큰 윗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여유 있게 지켜보자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